에이구, 박사님, 그 잘난 분이 앉아서 본인의 억울함과 변론을 SNS로 하는 거, 자신의 수준을 논객으로 격하고 자해하는 행동 아닌가요? 논객으로 격하고 자해하는 행동이 아니라 더 찌질하다고 전 느껴져요. 예, 시정잡배들하고 지금 이 길거리에서 말싸움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법보다 높은 게 국민이라면 국민에게 직접 심판받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맞아요. 국민한테 심판받을 수 있는 큰 장이 지금 섰는데 이 본인의 아둔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거를 두 번 다시 자기가 살아있는 한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면 오늘이라도 조국은 본인의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서 남은 생을 남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포토샵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들 중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관련 문의는 02-6207-7430.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무더운 더위도 사라지고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사연, 조국은 왜 대통령의 시간을 꿈꾸지 않나요? 라는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저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저 마음이 참, 착잡하다 못해.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국 교수가 어쨌든 간에 거의 멸문지하의 화를 당했고, 또 조국 교수를 먼지털이 하듯이 싹싹 틀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둔 이 윤 전 검찰총장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한 놈 확실히 잘 잡기만 하면 내가 새로운 시대의 영웅으로 뜨는 것을 우리는 조국 씨의 사례로 보는가, 윤석열 씨의 사례로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은 다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개혁을 위해서 또는 이 나라에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름 노력하신 분인데, 참 이거는 집안 싸움도 아니고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또 다른 단계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이 아이러니가 일어난 거, 이거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이 조국 사태, 또 이후에 조국 씨 가족의 멸문지하의 화,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새로운 이 동룡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권 과도로의 진입,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는 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온 사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가 터진 지 2년 다 되어 갑니다. 조국 장관은 야인으로, 윤은 대권 주자로,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영어의 몸으로, 영어를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이 뜻입니다. 조민 씨는 입학 취소라는 처분을 부산대로부터 당했습니다. 사실 조민 씨가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라는 처분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의사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의사 면허증마저 날라가면
이분 뭐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참 조국의 시간은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윤이나 조나 아저씨 아줌마들인데 자기 팔자이니 장가를 하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꼭 조민 씨가 저렇게 되어야만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의와 공정을 망각하고 그 개개인의 연민을 느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건지 착잡하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달에 친구랑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고 어떤 마음으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가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씨 지지하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윤 씨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나중에 조국 집안 탈탈 틀듯이 얼마든지 감옥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 한이 맺힌 사람, 사실은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고 믿는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지지하는 거 아닐까. 근데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 씨인데, 이게 저걸 활용해서 나의 저걸 치겠다는 EJ 전략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그거보다는 조국 가족에 대해서, 또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또 조민 씨가 부산대로부터 사실은 조민 씨가 입학 취소를 당하는 거, 명목상으로는 뭐 입학 서류에 허위 서류를 냈다, 기재된 정보가 잘못됐다, 뭐 이거를 따져가지고 입학 취소인데, 참 이 나중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살다가 감옥에 죽었는데 그 자식들도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누가 와서 너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네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뭐 애가 바꿔치기 됐다든지 너 엄마가 뭐 어떻게 됐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부관 참시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참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묘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온 세상에 그 시체를 뿌리는 게 정의가 서는 것인가. 여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찾는 정의는 어쩌면 각각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이 복수심, 이런 걸 정의를 포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한국 사회에서 공정을 내세우는 건, 내세우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진짜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 주자 의사협회 등 여러 다방면에서 참 논평이 격렬하게 나왔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캠프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며, 뭐 언제는 주시 안 했나요? 지난 겨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조민 씨의 입학 서류 제출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 전 대법원장이죠, 구속하는 그 사법 파동을 거치면서 사법부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에 어떤 공정성 또는 정의로움에 대해서 사실 믿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우리는 보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복하자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윤석열 씨는
본인이 잡아놓은 박근혜 대통령 뭐 한 푼도 직접 받은 게 없다. 다 최순실이 한 거다. 그리고 뭐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과 진실로 밝혀진 거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죄라든지 지금 감옥에 계속 잡아두는 거는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할 수 있을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필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불공정하고 참 아둔한 이 권력 집단이라면 최재형 씨 같은 경우 참 나름대로 본인이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감사원장을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아야죠. 왜 그 민주당 패거리, 문재인 패거리에 본인이 마치 정의를 대표하는 인물 들어가 놓고 지금 사필기정이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들고죠. 이에 관련해 대한전공의협회는 입시 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공정이며 정의라고 주장했대요. 전공의협의회가 본인들이 전공의 자격증 따거나 또는 지난번에 이 의사 파업한다고 하면서 의사 자격증 시험 보는 거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설거머니 또 시험 보게 하는 그런 거는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공정이고 정의고 조금이라도 이 불편하면 상대방을 악으로 내세우는 참 병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룰 때는 그러시면 참 좋겠는데 엉뚱한데 왜 이럴까요?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아비로서의 조국 전 장관이에요. 왜 그러냐? 이분 뭐라고 그러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애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라고 했대요. 저는 사연 주신 분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답답했어요. 심지어 화까지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법을 무기로 판사나 권력자들은 이미 자신 가족을 진짜 부감참시 멸문지화 수준 그래서 광야에 온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처럼 이 신체 사지를 버리는데 그래놓고 아비로서 괴롭다. 남편 지아비로서 괴롭다. 이분 진짜 과연 이 나라에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말을 입 밖에 내면서 진짜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한 그런 기계가 있었던 분 맞아요?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권력 싸움에서 본인이 법이라는 거를 포장지로 해가지고 온 가족이 지금 또 다른 권력을 얻기 위한 불쏘시개로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아비로서 괴롭다. 지켜보는 구경꾼으로서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연을 주신 분도 그러네. 왜 아직도 무슨 소명인이 청문 절차를 운운하는 건가요? 정말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요? 광야에서 외쳐도 차라리 넉 대나 덜 깨는 듣겠지만은 당신이 지금 소명을 한다든지 청문 절차 하는 거는 소기의 경읽기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진짜 뭐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입학 취소에 할 말이 없어 그냥 반응을 한 건가요? 박사님, 조 장관은 지금 무슨 심리로 그랬을까요? 조 장관은 무슨 심리로 했을까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뭐고 또 본인이 지금 이 시대에 조국의 시간이라고 책은 냈지만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이 뭐 한 개인으로서 누구의 지아이비고 누구의 아비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조국이라는 인간이 스스로 이 시대적인 존재나 시대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참 깝깝한 대학 교수 수준의 서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반응으로 느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시골에 묻힌 서생에 불과한 뭐 제갈공명이나 또는 이 어떤 사람을 이 중원에 끌고 내려와 가지고 천하를 바꾸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은 아직도 본인이 한 가족의 가정이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재수 없어서 내가 쓸데없이 나대서 아니면 내가 너무 잘생겼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참 이분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문재인 씨나 이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해가지고 검찰개혁을 요청했던 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 더 이상 이야기하니까 제가 가슴이 더 답답하네요.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왜 대통령의 시간을 꿈꾸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은 조국 교수가 본인이 자기 가족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신 이분 나름대로 뭐 서울대 교수까지 됐으니까 수신했겠죠. 제가를 못해서 치국 그런데 제가를 못한 상태에서 지가 치국을 한다고 나섰다가 천하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 상황에 있다라는 본인의 진짜 죄를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해석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직속 후배랑 잘 지내고 싶은데 다가갈수록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 열심히 해도 자꾸만 못마땅해하는 팀장님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회사 내 대인관계 WPI를 알면 바뀐다. 9월 4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WPI를 배우며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황성민 박사님과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의 성격을 살려 회사 내 관계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을 통해 인생 고민 해결과 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국은 왜 대통령의 시간을 꿈꾸지 않나요? 일단 낮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낮잠을 안 자서 그런가요? 네, 뭐 더운 여름에 참 낮잠을 자면 개꿈이라도 꾸는데 조국의 시간. 자, 이 사연 계속됩니다. 솔직히 2년 전에는 조국 수호도 맞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하지만 어느 순간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생색만 내는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온 나라가 미친듯이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마음은 접었지만 그 칼날과 여파가 한 청년에게 가혹하게 돌아간 건 아닌가. 너무 청년이 아닌데 처년대. 그리고 더욱 화가 나는 건 그 잘난 조국 장관이 XX같이 판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는 사실입니다. 판사의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판사의 처분을 바라고 있는 거죠. 법의 노예로서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 이분이 뭐 나름대로 한 짓은 법의 노예가 되는 거를 배우고 또 그 법의 노예가 되라고 가르쳤고 본인이 가르친 사람들 아마 거기 재판하는 판사도 조국 교수가 쓴 형법책 보고 이 시험 공부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재판 출석한다고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 못 지키죠. 진정으로 법이 공정하다고 믿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조국 씨의 코스프레예요.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법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본인에게 멸문지하에 har를 당하거나 가족이 엄청 아프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덤뿍 내고 그러면 하느님이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걸로써 그냥 지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적어도 조국 씨가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또는 그 전에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상당히 인재로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기를 기대했을 때는 이런 필부나 서생의 모습을 보인 거를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래서 진정으로 법이 공정하다고 믿는가요? 라고 하는데 박사님 야인으로 돌아간 저 전 장관은 SNS로만 다양한 진보, 보수, 농객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이 찌질한 모습이에요. 본인이 그 SNS로 그 떨거지 같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한테나 또는 본인이 SNS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보이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대중들은 이 사람이 참 뭔가 숨겨놓은 기계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을 보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의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하더라도 본인이 나아갈 길이 뭔가 이전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계백 장군이 결사대 500을 끌고 사실은 말이 좋아서 결사대지 뭐 다 도망가고 남은 이 호위병들 왕군 근위병들 500명 데리고 황산벌을 갈 때 밑에 인사해 그래도 가족은 보고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면 너희들이 노예가 돼서 수치스럽게 사니 그냥 결정을 하세요. 부인이 알아서 그냥 다 가족 정리를 해주는. 그랬을 때 참 본인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데 조국 가족한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거 그게 맞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해준 게 있다고 도와준 게 있다고 그렇지만은 저는 별로 도와준 게 없고 관심 준 것도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를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하고 발탁하려고 했던 거 보면 적어도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 또 그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개조산화 소위 말해서 이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신명을 다해서 뭔가 나서야 되는데 이거 박사님 그 잘난 분이 앉아서 본인의 억울함과 변론을 SNS로 하는 거 자신의 수준을 농객으로 격하고 자해하는 행동 아닌가요? 농객으로 격하고 자해하는 행동이 아니라 더 찌질하다고 전 느껴져요. 예, 시정잡배들하고 지금 이 길거리에서 말싸움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차라리 자기가 더 꿈을 가지고 한신이 이 장터에서 깡패들 이 발밑으로 기어간 것보다 더 못한 참 졸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윤도 임명한 문정부를 떠나 야당으로 가서 출마하고 정치와 선거로 심판받겠다는 건데 왜 조국 전 장관은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본인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 감옥에 면회도 자주 가요. 법보다 높은 게 국민이라면 국민에게 직접 심판받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맞아요. 국민한테 심판받을 수 있는 큰 장이 지금 섰는데 그 장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나라에 진짜 정의가 있고, 이게 도둑놈이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님이 도둑놈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너 왜 명예훼손하냐 라고 하면서 집어넣고, 너 왜 이 내보다 잘생겼어, 그건 공정하지 못해, 너 왜 아빠 찬스 썼어, 엄마 찬스 썼어. 우리 삶 자체가 부모 찬스를 가지고 사는 게 대한민국 삶인데, 그러지 않으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욕망인데, 아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썼다고 그걸로 가지고 터집 잡고 공격 들어오는 거는, 니는 그러면 니 아버지 니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기를 바라냐? 왜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특성을 그거를 말도 안 되는 핑계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지. 저는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대체 조국 씨나 조국 씨를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IQ가 두 자리 숫자도 아닐 텐데 우리가 직접 심판하라고 촛불 든 거 아니었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이 권력받은 이 사람들은 진짜 말로는 늘 촛불 혁명, 촛불 심판이라고 하면서 지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지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웃기는 게 부동산법 만들면서 말은 서민들을 위하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진짜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집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진짜 조금이라도 집 한 채나 두 채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희한한 짓을 마치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멍청한 진짜 XX 같은 인간들, 그 인간들 얘들아 그러면 안 돼라고 똑똑하고 잘난 조국 씨는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지켜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님, 조정 장관의 마음도 읽어주고 조민 씨가 박사님한테 이 막막한 미래를 어떻게 해체 나가야 하냐고 상담을 받으러 온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 진짜 재밌네요. 왜냐하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검찰이 조국 씨 집을 털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이럴 때 조국 씨가 진짜 이 상황에 대해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장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한 너가 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대통령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사 수준은 되니까 얼마든지 그걸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많은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내가 하는 건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문제고, 그리고 조민 씨가 그때 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장학금 받은 거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장학금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자, 그랬으면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를 당장 그냥 외국으로 보내겠다. 한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왕왕거리면 그냥 외국으로 가면서 망명 가는 듯이 아이를 그냥 망명 보내듯이 보내버리겠다.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아이가 결코 이 나라에서 살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그냥 보내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한 점의 오타가 아니죠. 이 오류도 없다라는 식으로 털려면 털어봐. 그런데 검찰이 먼지털이 하는 거는 털다 보면 실제로 내 몸에
묻은 먼지가 노는 게 아니라 먼지털이에 있는 먼지가 노는 거를 내 몸에서 나온 떼고 먼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이분이 모르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검찰은 죽은 사람 살리는 재주만 없고 나머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죄인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인데, 그 검찰을 믿고 수사를 시켰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조국 씨가 아둔하나요? 이 본인의 아둔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거를 두 번 다시 자기가 살아있는 한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면 오늘이라도 조국은 본인의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서 남은 생을, 남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9월 4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서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9월 4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 위즈덤 센터